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헐레벌떡. 블랙홀톡에다가 목소리에 가래가 끼었네요. 네. 아, 감기 기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비염 때문에 코감기가 좀 잘 되는 편이죠. 네, 특히 환절기에 그러셨죠. 네, 네, 네. 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괜찮으시죠? 네네, 아주 말짱합니다.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어제는 스케줄이 4개나 연달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유독 바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가. 10월이 항상 바쁜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지없이 수요일. 네. 빨간 날이지만 그러네요. 수요일에 우리가 만났고요. 네. 오늘은 한글날이네요. 그러네요. 네.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쭉 이렇게 국기를 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한글날이니까 어떤 지인분이 올려준 순 우리말 몇 개 읽어볼게요. 네. 가시버시. 뭔지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가시버시가 이렇게 우정이 있는 뭐 친구들을 표현한 거 아닐까 했는데 네. 남편과 아내를 가시버시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린내. 모르겠는데요. 연인을 그린내라고 한대요. 연인? 네네. 저 처음 들었어요. 그린비. 그린비? 그건 또 뭘까요? 그리운 남자. 단미. 뭐죠? 단미는 사랑스러운 여자. 익숙한 단어 여기 있다. 마루, 미르, 아라. 하늘, 용, 바다. 또 새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온세미로.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래요. 온세미로라는 단어를 오늘 또 배웠네요. 그렇군요. 아침 6시에 달리기를 하고 왔어요. 진짜요? 네. 한 5km 남짓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음, 왜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요? 아니 갑자기? 그 양지초에 네. 책사랑회 엄마들이 네. 그렇게 뜻 좋고 의 좋은 일에 잘 뭉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걷기를 하셨는데 걷기와 뛰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와, 이게 실력이 이렇게 갈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달리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게 여쭤본 거고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뒤에서 뜁니다. 걷다 뛰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호흡 고를 시간이 있고 적당히 이제 하시는 거고, 이 시작을 알리고 열흘이 오늘 딱 됐다고 해요. 저는 지금 빨간 날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6시에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너무 바쁘시군요. 근데 그 시간에 6시에 뛰는 거죠. 그래서 책 읽으면서도 뛰는 쪽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러네요. 그러네요. 요새. 저도 이렇게 얘기 나누는 동안 잠깐 그 검색을 해봤더니 이번 한글날이 네네. 578회째라고 하네요. 우와. 578돌 네. 한글날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예전에는 이런 그 기념일들을 이렇게
의미 있는 기념일들을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단기, 불기, 이런 거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단기는 이제 단군이 우리나라를 처음 이렇게 연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수를 해낸 걸 거고, 아마 불기는 이제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어떤 그런 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날로 네. 기념을 하고 있을 텐데, 한동안 저는 단기에 꽂혀가지고 모든 연도를 단기로 이렇게 표기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 잊어버렸네요. 네, 안 네, 쓰면 네, 네. 잊어버리죠. 네, 네. 그렇게 뭔가를 기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사는 어떤 뿌리를 둔 어떤 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계획적으로 사는 이렇게 사는 목표를 갖고 사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 모습에서 역사라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는 곡, 오늘은 첫 곡으로 나무 이름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네. 하늘처럼 뾰족한 잎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둥근 업적 커다란 잎 버섯나무 오동나무 포도나무 아담하고 갸름한 잎 밤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가을이면 곱게 물드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이름이 참 재미있는 쥐똥나무 뽕나무 칭생나무 바람에 춤을 추는 버드나무 자기나무 대나무 사계절 늘 푸르게 하는 사철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꽃 열매 싱그러운 나무들과 함께라면 참 좋아 하늘처럼 뾰족한 잎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둥근 업적 커다란 잎 버섯나무 오동나무 포도나무 아담하고 갸름한 잎 밤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가을이면 곱게 물드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이름이 참 재미있는 쥐똥나무 뽕나무 칭생나무 바람에 춤을 추는 버드나무 자기나무 대나무 사계절 늘 푸르게 하는 사철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꽃 열매 싱그러운 나무들과 함께라면 참 좋아 네, 나무들의 사계절 들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전집의 18번째 이야기, 밀집, 석탄, 콩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약 6분간 소요되는 짧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콩을 주워 모은 할머니는 난로 속에 장작을 집어넣고 불이 빨리 붙게 하기 위해 밀집 한 움큼을 집어들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냄비 속에 콩들을 집어넣을 때 할머니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콩 한 알이 바닥에 떨어져 역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밀집 한 가닥 곁으로 굴러갔습니다. 그 바로 직후 이번에는 불붙은 석탄 한 덩어리가 난로에서 튀어나와 그들과 합세했습니다. 밀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은 어디서 왔나, 친구들? 석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운 좋게도 저 불 속에서 뛰어나왔지. 있는 힘을 다해 뛰어나오지 않았다면 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야.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을 테니까. 콩이 그 뒤를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운 좋게 탈출했지.
저 할멈이 나를 냄비 속에 집어넣었더라면 나 역시 내 친구들처럼 꼼짝없이 수프가 되고 말았을 거야. 밀짚이 말했습니다. 내 운명은 뭐 자네들보다 나았으리라 생각하나 저 할멈은 내 친구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는걸. 저 할멈은 단번에 60가닥의 밀짚을 움켜쥐고는 난로 속에 쳐넣어버렸는데 다행히도 난 손가락 틈으로 새어나왔지. 석탄이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자 콩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운 좋게 죽음을 면했으니 사이좋은 친구들처럼 한데 뭉쳐야지. 우린 이제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두 친구들은 이 제안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조그만 시냇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기에는 다리도 없었고 그 밖에 냇물을 건널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밀짚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냇물 위에 가로질러 누우면 너희들은 나를 다리로 삼아 여길 건널 수 있어. 밀짚이 냇물의 양쪽 뚝 위에 가로 눕자 불같은 성미를 지닌 석탄은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발을 쿵쿵 구르며 그 위로 행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냇물을 반쯤 건넜을 때 석탄은 밑으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는 그만 겁이 덜컥 나서 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붙은 석탄 때문에 밀짚이 타기 시작하더니 결국 밀짚의 허리가 꺾여 냇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남아 조심스럽게 그들을 지켜보던 콩은 그 광경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나 우스운지 콩은 배꼽을 잡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만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여행을 하던 재봉사 한 사람이 그 시냇물가에서 쉬고 있지 않았더라면 콩의 목숨도 그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콩을 불쌍히 여긴 재봉사가 바늘과 실을 꺼내 콩의 배를 꿰매 주었던 것입니다. 콩은 재봉사에게 12번도 더 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재봉사가 콩의 배를 꿰맬 때 검은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콩들은 한가운데 검은색 이음매를 갖게 되었답니다. 끝. 씨앗이 폴폴 날아와 씨앗이 떼굴 굴러와 동긴 앞짝 기쭉이 모두 다 귀염둥이 땅속에서 콕콕 꿈속에서 굴굴 간지간지 봄이 오면 기지개 켜고 일어나 하트 모양 새싹이 쏙쏙 하트 보내요 비가 와도 괜찮아 쑥쑥 씨앗이 자라나 해님 보고 웃으며 예쁜 꽃이 피어요 꽃이 져도 괜찮아 다시 씨앗이 있잖아 씨앗이 폴폴 날아와 씨앗이 떼굴 굴러와 동긴 앞짝 기쭉이
들으신 곡은 씨앗은 봄이 좋아였습니다. 콩에 배꼽이 검은 이유를 알려주는 글이었네요. 네. 재미있었을까요?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어본 것도 같아가지고 아, 뭐 웃다가 개미 허리가 이렇게 잘라질 뻔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비슷했던 것 같고 옛날에 들어본 것도 같고 막 하네요. 예. 네. 재봉사가 검은실로 게임에서 그렇게 남았다는 게 재밌네요. 네. 네. 구사일생을 했는데 그럼 물에 빠진 애들은 다시 어딘가로 흘러가서 살았을까요? 이야기의 뉘앙스로는 다 콩을 제외하고는 다른 친구들은 다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내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게 좀 그 부분이 네. 좀 어색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기 혼자 웃고 있었던 거니까요. 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니까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다가 몸이 반쪽이 나버리고 네. 근데 그걸 또 안타깝게 여긴 재봉사가 꼬매주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좋아했는데 또 자기는 정작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람으로 성격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석탄은 막 불같은 성격 우락부락 타올랐다가 이제 금방 식기도 하는 그런 뭐 애니어그램이나 그 성격 유형 검사 뭐 이런 거랑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아, 네. 뭐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이거인 것 같다 이렇게 꼬집어서 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그러네요. 그냥 분류만 하자면 장형. 그렇죠. 네네. 장형에 해당하겠죠. 애니어그램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밀집은 굉장히 희생 정신도 있고, 네. 그렇죠. 관계 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애니어그램 유형으로는 또 어디에 해당할까요? 장형, 그 다음에 가슴형, 가슴형 쪽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였죠. 머리형. 머리형. 그러네요. 뭐 콩은 머리형도 아니에요. 그쵸. 저기 하자면 가슴형 쪽에 거기도 가깝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깔깔 웃는 애가 공감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그쵸. 네네네. 다 이렇게 1대1로 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근데 갑자기 애니어그램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매치하는 것도 재밌네요. 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공부 모임이 없었으니까 책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읽어야 될 책이 네. 상당히 길다고 하던데. 네. 책 리버보이 계셔요? 저 못 빌려가지고 아직. 저는 상호대차로 신청만 해놓고 네. 빌리러를 못 가가지고 아마 되돌아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장수가 길다고 해서 조금 네. 걱정하고 있어요. 읽어야 될 책들이 밀려 있는 관계로. 리버보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짐작은 하세요? 검색을 해보니까 표지가 2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나온 지가 연도가 좀 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왔더라고요. 2000년 초반 때 나왔던 책을 이제 10몇 년 지나고서는 이제 표지가 바뀐 건데. 근데 내용은 잘 저도 몰라요. 아직 못 봐서. 네. 제가 책 모임을 이렇게 뭐 신화, 뭐 심리
심리를 했다가 신화 쪽으로 가고, 신화 쪽, 한국 신화 하다가 지금 인디언 설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읽고 있는 책이 인디언 설화인데, 네. 제가 우리 오늘 공부 모임이 없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나비에 대한 인디언 전설 같은 네. 글 하나 가져왔는데 그래요? 읽어주실 수 있어요? 이걸 읽어드릴까요? 네네네. 2페이지가 좀 넘어요. 네네. 네. 그럼 지금 읽어드릴게요. 네. 나비 파파고. 파파고는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으로 남부 아리조나주와 멕시코 북서쪽에 있는 북부 소노라주의 사막 지역에 사는 인디언입니다. 어느 날 조물주는 쉬기 위해 앉아서 마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노래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쳐다보는 조물주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저 아이들도 늙겠지.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백발이 되고 이도 다 빠지겠지. 젊은 사냥꾼의 팔도 나약해지겠지. 저 사랑스런 젊은 아가씨들도 추해지며 살이 물어갈 거야. 장난꾸러기 강아지도 지저분해지며 눈 멀어 가겠지. 그리고 노랑, 파랑, 빨강, 보라, 멋진 꽃들도 시들 거야. 나뭇잎들도 떨어져 시들어 가겠지. 벌써 노랗게 변해가네. 라고 생각하며 조물주는 점점 슬퍼졌습니다. 지금 가을인데 곧 다가올 춥고 사냥감과 풀이 부족해질 겨울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따뜻하고 햇살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조물주는 땅 위에 드리운 햇볕과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노란 잎들도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조물주는 파란 하늘과 여인들이 갈아놓은 하얀 옥수수 가루를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색깔들을 보관해야겠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이들이 보고 기뻐할 뭔가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조물주는 보따리를 꺼내 이것저것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햇볕 단지, 한 움큼의 파란 하늘, 흰색의 옥수수 가루,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자, 예쁜 아가씨의 까만 머리카락, 노란 낙엽, 초록의 솔잎, 주변에 있는 빨강, 보라, 노랑의 꽃들, 이것들을 모두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는 새의 노래도 보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풀밭으로 조물주는 걸어갔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너희 것이다. 그리곤 아이들에게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열어봐라. 그 안에서 멋진 것이 들어있단다. 라고 조물주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따리를 열자마자 수백 마리의 나비들이 날아서 나오더니 아이들 머리를 에워싸며 춤을 추다 머리에 앉았다가 다시 꿀을 마시기 위해 이 꽃 저 꽃으로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아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조물주에게 말했습니다. 나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래하는 새가 날아와서 조물주 어깨에 안고는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노래를 이 신기한 예쁜 것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만들 때 모든 새들에게 고유의 노랫소리를 주었다고 말하셨죠? 당신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죠. 새 창조물에 무지개색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네 말이 맞다. 라고 조물주는 말했습니다. 각각의 새에 하나씩 노랫소리를 주었지. 너희 것을 빼앗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조물주는 나비의 노랫소리를 없앴습니다. 이것이 나비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연유입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예쁘구나. 라고 조물주는 말했습니다. 끝. 어떠세요? 나비가 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 이게 인디언 설화예요. 그러네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생명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나비가 그렇게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이유? 그거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네. 근데 책을 읽으신 분들이 그 뒤로 네. 왜 우리가 알게 되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비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나비가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나비 잘 안 보이잖아요. 글쎄요. 이제 나비가 있는 곳에 잘 안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나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밭이 있으니까 밭에 가면 네네. 그래도 나방이나 나비나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네. 네. 뭐 배추밭에 가면 배추 흰나비도 볼 수 있고 네. 뭐 가끔 호랑나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비 몸짓이 좀 예쁘더라고요. 일하는 하고 바빠. 나비를 자세히 관찰할 시간이 없었네요. 네. 사실 오늘도 그 저희 시어머님께서 네. 밭에 나와서 고추잎 좀 따라, 고추 좀 따라 하시는데 그걸 물리치고 여기 방송을 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연로하신 이모님들과 이모부님, 그러니까 시이모부님이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나비를 자세히 관찰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요즘은 나비와 더불어서 고추잠자리 또 많이 날아다니는 계절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막 이렇게 조금 저보다 키가 높은 그런 곳을 바라보면 그 잠자리들이 정말 이렇게 떼거지로 올려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가 네.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묘사해 놨는데 아가씨들 처녀들이 몸이 불어날 것이다. 네. 실감하고 있는 네. 그런 나이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네. 처음부터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쵸? 네, 왕년에는 저도 좋을 때가 있었지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네. 선생님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다락방 동쪽 창문에 활짝 열면 구름 속에 마법 궁전이 보여요. 그곳에는 동화책 속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별처럼 빛나는 왕자
내 마음속 꿈나라 들으셨습니다. 음, 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햇님 달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외딴 집에 오누이를 데리고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그 어머니는 오누이를 키우기 위해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 잔치집에서 일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잔치집에서 얻은 떡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고개를 넘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맛있는 떡 냄새를 맡은 호랑이는 떡이 먹고 싶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떡이 아까웠지만 떡 하나를 던져주고 얼른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고개에서 호랑이가 또 나타나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떡을 던져주었지요. 어머니는 걸음을 서둘렀지만 집에 가는 길은 12고개를 넘어가야 하고 그동안 호랑이는 떡을 모두 먹고는 어머니까지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한편 집에서는 오빠와 여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밖에서 방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반가워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어요. 오빠는 동생을 말리고 누구세요? 하며 물었지요. 호랑이가 엄마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답니다. 호랑이가 감기 걸려서 그렇다. 정 의심이 나면 엄마가 입은 옷을 보렴 하면서 손 하나를 문틈으로 들이밀었지요. 엄마의 저고리 소매는 틀림없었지만 엄마 손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어요. 이 말에 호랑이는 이건 털이 아니란다.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진 거야. 어서 문을 열어주렴 했지요.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배고프지? 얼른 밥 차려줄게 했답니다. 오누이를 잡아먹기 전에 맛있는 양념을 찾으러 부엌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손이 거칠어진 엄마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오빠는 엄마를 도우려고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헌데 이를 어째 엄마의 치마 사이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는 얼른 방으로 들어와 동생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아가 우물 앞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준비를 마친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지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발견한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얘들아, 거긴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가 꾀를 내어 말했지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이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이를 보고 있던 동생이 바보! 도끼로 발 디딜 자국을 찍고 올라오면 될걸 했답니다. 호랑이는 얼른 부엌에서 도끼를 들고 나와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사실대로 말해준 동생이 원망스러웠지만 나무 위로 올라오는 호랑이를 보고는 하늘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느새 다 올라온 호랑이가 앞발로 오누이를 잡으려는 그때 하늘에서 진짜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답니다.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오누이를 놓친 호랑이는 분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자기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호랑이의 기도가 끝나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기뻐하며 동아줄을 잡았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호랑이가 동아줄을 잡자마자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졌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피가 수수대를 붉게 물들였다지요. 수수대가 붉은 건 그래서랍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가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지요. 해는 낮에만 다니고 달은 밤에만 다녔는데 동생은 깜깜한 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역할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오빠는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동생이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어 지금까지 비춰주고 있다고 하네요. 멍을 때리자 멍을 때리자 멍하게 두 눈 뜨고 멍하게 힘을 빼고 멍 때리는 나는 남들과 달라 멍하게 두 눈 뜨고 멍하게 힘을 빼고 멍 때리는 나는 남들과 달라 멍 때려 멍 심심할 땐 멍 때려 멍 불을 보며 불멍 물을 보며 물멍 멍들었어 멍멍 강아지도 멍멍 하늘 보며 하늘멍 달을 보며 달멍 상상하는 모든 건 내 맘대로 멍 때려 멍 때려 멍 머릿속 생각들이 반짝반짝 멍 때려 멍을 때리자 멍을 때리자 멍하게 두 눈 뜨고 멍하게 힘을 빼고 멍 때리는 나는 남들과 달라 멍하게 두 눈 뜨고 멍하게 힘을 빼고 멍 때리는 나는 남들과 달라 멍 때려 멍 심심할 땐 멍 때려 멍 불을 보며 불멍 물을 보며 물멍 멍들었어 멍멍 강아지도 멍멍 하늘 보며 하늘멍 달을 보며 달멍 상상하는 모든 건 내 맘대로 멍 때려 멍 머릿속 생각들이 반짝반짝 멍 때려 네, 멍 때리기송 들으셨습니다. 네, 아우 지금 제 상태랑 똑같은 그런 노래 같네요. 멍 때리고 싶어요. 아, 좀 쉬고 싶으신 거군요. 네, 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였는데 네.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제가 지지난주에 늑대 7마리 염소와 네, 어. 악의 염소. 늑대 이야기를 네, 네. 읽어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은 빨간망도 그 늑대하고 비슷한 결말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새끼 염소들한테 갔을 때 그 엄마인 척 하는 모습은 지금 방금 읽어주신 이야기하고 네. 비슷한 거죠. 네네네. 네. 이 햇님 달님 이야기는 그 제목도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비롯해서 그냥 햇님 달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우리 귀에 익숙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니 해도 근데 햇님 달님에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장면. 우리 평소에 많이 써먹는데? 네네. 그 장면이 가장 이제 독특했던 것 같고 만약에 어떤 버전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엄마가 이제 그냥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호랑이가 떡을 하나 고개 건널 때마다 하나씩 먹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의 팔을 한쪽 먹고 다리 한쪽을 그죠. 먹고 부분 네.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의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그 떼굴떼굴 굴러간 머리까지 잡아먹고 이제 엄마로 둔갑한 호랑이가 오누이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네. 네. 다양한 버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제가 오늘 이 햇님 달님을 정리했던 어떤 그 이야기의 본 모습에는 사실 이 떡 하나 주변 안 잡아먹지 하는 그 장면이 그 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햇님 달님에서는 그 장면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고개를 그냥 제가 상상으로 이어서 붙여놓고 이야기를 진행했답니다. 네. 많이 있는 이야기지만 네. 매주 이렇게 각색을 해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버전이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검색해 보다 보니까 네. 신화 읽었던 팀에서 네. 그림 형제 동화 전집 예. 읽었을 때 그때 나눈 이야기가 있었네요. 김미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이게 늑대가 표현된 게 본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늑대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뭔가를 탐하고 빼앗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욕심이죠. 욕심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있는 거고 그냥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적당히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제 엄마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에 대한 욕심, 욕망,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욕망, 네네. 그거에 빗대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욕망을 사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버려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욕망의 어떤 극대화가 호랑이로 그려지는 게 아닌가. 또 반면에 엄마는 이제 계속 자기의 온 몸이 희생되면서도 자식들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의 집착 뭐 이런 걸로 빗대어지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내 아이가 잘 되라고 이렇게 집착하지만 사실은 엄마의 품을 또는 집을 떠나야만 아이들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 모티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로고송 들으시고 또 말놀이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새로운 거 나가지 말고 네, 오늘은 네. 복습 계속 할게요. 네. 네. 당신의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안 산다 난 every
네. 저희가 계속 그 2주째? 3주째?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달에 관한 말놀이였어요. 네. 네. 그 윤석중님의 시로 만들어진 그 말놀이 먼저 해볼까요? 네.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오늘은 조금 이 말놀이가 익숙해지네요. 오늘에서. 그동안에는 정말 잘 안 됐었는데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요. 아, 말놀이는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것처럼 문득문득 생각나가지고 네네.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평소에 잘 생각 안 나죠. 아니 근데 이제 뭐 생각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이게 입에 익숙해지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 말놀이가. 이 말놀이가 지난번에 했던 저 다리 둥둥 이 말놀이하고 네네. 막 헷갈려서 나오기도 하고 이 장면이 됐다 저 장면이 됐다 막 이랬었는데 네. 오늘은 이 윤석중 씨만으로도 네. 입에 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두 줄씩 해봐요. 그럴까요? 두 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네. 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망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했어요. 그쵸. 지난 주에도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그 헷갈렸다. 이 장면에서 이 다른 말놀이가 튀어나오고 뭐 그랬다 하는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헷갈려했던 네. 그런 말놀이 상황을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망태 할아버지 온다가 자꾸 떠올라. 그러네요. 네. 그 저 다리 둥둥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 다리 둥둥 산 넘어 온다. 저 다리 둥둥 산 넘어 온다.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저 다리 둥둥 물속에 잠겼네. 저 다리 둥둥 물속에 잠겼네.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네, 어때요?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해야 돼, 그죠? 네. 저도 이 말놀이를 우리 돌봄 친구들이랑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막 헷갈리나 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그 말놀이를 성공을 하면 뽑기 기회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뽑기 해가지고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새로운 말놀이가 시작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안 할래요.
뭐 못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 말놀이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뽑기라는 걸 이제 재미로 그 상을 주는 거였는데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아이들의 그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신나게 모두 함께 하면 성공. 그래서 그냥 뽑기를 주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 함께 즐겁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네요. 녹음 중에 잘못돼서 혼자 인사드립니다. 단원 FM DJ들이 다 모여서 녹음을 했던 GSDGS에 참여했던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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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적 식지를 보존해요. 15.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